자, 무태를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그리시는지 궁금해요. 학생들도 있고 막 도전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높은 확률로 같은 문제점이 좀 발생해요. 샤리님은 감각으로 그리시나요? 지금은 감각적인 부분보다는 안녕하세요. 클라쉬의 이인슈입니다. 유튜버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신 샤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버 겸 일러스트레이터 하고 있는 샤리입니다. 샤리님이 처음으로 그림으로 돈을 벌게 된 게 언제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킹오파 팬아트를 그려서 커미션이네요. 커미션이죠. 그렇죠. 어. 2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저는 기준을 약간 세금을 내는 아, 처음 이제 수익을 얻은 거는 네. 2016년도 10월 달에 그때 완전 캐주얼이었는데 카드 게임 해주죠. 자, 이번에는 샤리님 시청자분들이 해주신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샤리님 구독자분들을 뭐라고 명칭하죠? 아기 사슴입니다. 아기 사슴. 이유가 뭐예요? 왜 아기 사슴이죠? 제가 옛날에는 귀엽다. 네. 자막을 달 때 지금보다 훨씬 장난스럽게 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 듣고서 좀 역겨우시라고 구독자들한테 일부러. 앙칼진 아기 사슴들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길래 그렇게 불러달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원치 않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아기 사슴처럼 읽어주시죠. 어떻게 해야 아기 사슴처럼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실 건가요? 하시나요? 샤리님 그림은 항상 분위기가 압도적인데 주로 영감이나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지 궁금해요. 인터뷰 기대하겠습니다. 잠깐만, 아까 이거 했던 질문인데? 손해보셨네요. 아유 잠깐만, 이 편집. 안 돼요. 그대로 넣어주세요. 인체 묘사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러스트 책 중에 유용하신 게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인체 공부는 원래는 근본이 없었다. 그럴 때 유튜브 운영하고서도 꽤 오랫동안 눈에 익은 거를 기준으로 잡고 많이 그렸지 골격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빠삭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책 하나를 보고서 그때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 일러스트 드로잉 책보다는 네. 조형 책 있잖아요. 조소하시는 분들. 네네네. 그것들 관련된 책이 있어요. 제가 봤던 거는 조형 회부학 입문이라는 책인데 추천한다기보다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스컬피가 찰흙 같은 거예요. 네네. 그거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 만들어봤거든요. 책 보면서. 그래서 저는 좀 드로잉 책을 보면은 감상하게 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보다는 덩어리가 인체화 돼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듣는 설명 그리고 내가 그걸 한번 직접 해보는 체험? 이게 좀 더 막막하지 않고 좀 뚜렷한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샤리님이 좋아하시는 영화 애니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네네. 인터스텔라, 인셉션, 그쵸. 메멘토 이런 네, 거. 다크나이트. 그쵸. 네. 그리고 항상 이제 한스 짐머 씨랑 같은 음악 하시는 분이세요. 그쵸. 제가 항상 듣거든요. 네. 내용 자체도 너무 취향이라 맞아요. 놀라운 감동 그거 다 좋아하고요. 그 중에 놀란 감독님 것 중에 저는 하나. 인셉션. 인셉션. 그냥 인셉션만 50번 넘게 봤어요. 50번이요? 네, 저 맨날 틀어놔요. 자막은 틀어놓으시고요. 진짜로 안 봐도 장면만 봐도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 정도로 많이 보셨구나.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애니메이션은 강철의 연금술. 강철의 연금술 최고죠. 그러면 뭐 강철의 연금술 영화는 당연히 보셨겠네요. 안 봤습니다. 그림을 생업으로 삼기 전과 후의 차이가 궁금하네요. 처음 외주 받고는 당연히 기쁘고 네네. 한동안 계속 이렇게 받으면서 상황을 즐겨 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돈을 벌고 싶었으니까 해나갔는데 지금은 조금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 네. 손을 움직이는 활동 자체를 좋아하기보다는 상상하는 걸 좀 더 좋아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주를 받으면은 캐릭터의 이제 생김새라던가 표정이라던가 배경 구도 이런 게 다 이렇게 해주세요 견적을 주시잖아요. 네. 저는 그대로 이제 그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분의 상상을 대리해서 그려주는 거에는 크게 흥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주도 안 하게 된 거고 지금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게 수익이 안 돼요. 제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외주를 처음 하실 때는 기분이 물론 좋은데 하다 보면은 이게 다른 사람이 요청해서 그림을 그린 거다 보니까 그림을 시작할 때 자기 그림을 그린 걸로 시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흥미를 좀 느끼죠. 그쵸. 그것들이 상충되고 워낙 거기서 푸시를 많이 해요. 실제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샤리님은 감각으로 그리시나요? 지금은 감각적인 부분보다는 뼈대적인 개념을 좀 더 많이 쌓아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금의 감각적인 요소를 더해서 그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 슬럼프를 겪어가면서 네네. 많이 공부를 하고 쌓아 올려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생방송 계획이나 유튜브 영상에 목소리도 넣어서 업로드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흐흐. 항상 자막만 나오죠? 네, 이거는 사실 계획은 없는데 네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해요. 네, 현재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영상 스타일이 그림과 음악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게 목소리에 되면 흐름이 끊길 수 있어서 그래서 자막으로 좀 넣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리고 네. 그냥 제 성격이 네. 여기서 나와서 이러고 있는 것도 사실 그렇죠. 저는 되게 놀라워요.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브러쉬 어떤 거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99.7%는 하드 브러쉬를 씁니다. 지금은 툴 그릴 때나 이럴 때 텍스처 용도로 쓰는 거 아니면은 네. 거의 모든 작업은 다 하드 브러쉬 하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지금 하시는 거 말고 또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신서유기 보고요. 네. 신서유기 너무 재밌어요. 요즘은 로스트아크를 해요. 로스트아크. 로스트아크 영업을 많이 당해가지고 잘 못합니다. 팬아트 같은 건 안 그려보셨어요? 그 니어 오토마타의 맞다. 그림을 마지막으로 안 그렸어요. 그때 이제 제가 진짜 별의별 도용을 다 당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팬아트 그리면 방어가 안 되니까 그 도용이 박탈감이 심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린 사람 난데 나보다 더 많은 금전적을 이제 취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팔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팬아트는 그때부터 쭉 계속 안 그리는 것 같아요. 또 하고 싶은 일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전부인 것 같아요. 아기 사슴님들 이제 질문을 다 했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리님이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존경하시는 혹은 영감을 많이 받는 작가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윤링이라는 캐나다 작가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런 양식이라 그럴까요? 네. 일러스트인데 이야기가 있고 나중에 이어지는 그 스타일로 하고 싶어하는 건데 할 수 있겠다 생각을 들게 해주신 작가분이세요. 왜냐면 하여튼 캐릭터 여기저기 이제 모험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풍경을 그려주시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네. 자, 무태를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그리시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여태 정말 자주 설명을 했었던 건데 네. 무태라는 말 자체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태라는 게 테두리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만들잖아요. 네. 도전하시는 분들이 선을 그리시는 분들은 선이 없는 그 스타일을 좀 동경하시고 가끔씩 그런 게 차오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무태라는 말이 나온 것 같고 보통 이제 선 쓰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학생들도 있고 막 도전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높은 확률로 같은 문제점이 좀 발생해요. 아쉬운 게 무태라는 이름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게 테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테두리가 없어도 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둘이 큰 차이가 있는 건데 테두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냥 테두리만 없애버리고 무태라고 말하면은 그건 좀 이제 아쉬운 작품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선화, 셀식으로 작업을 하시던 만약 분들이라면은 명암을 생략되는 명암이 좀 많아요. 이제 명암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캐스트 섀도우도 있고, 홈 섀도우도 있고, 오클루전 섀도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명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략이 되고 보통은 캐스트 섀도우가 제일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종류의
좀 한정된 명암을 쓰기 때문에 사실 이 상태에서 이게 구현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는 선이거든요. 네. 이 상태 그대로인 채로 선만 빼버리면은 그럼 그림이 굉장히 형태력을 잃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선을 빼는 대신에 그 선의 역할, 원래 현실에서 그 선이 없어도 형태를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그 명암들, 이런 명암들을 공부해서 이런 명암들을 넣은 다음에 선을 없애주는 거지 그냥 다짜고짜 선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꼭 해줍니다. 저도 부태라고 생각 안 해요, 제 그림이. 생략하고 싶은 명암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무조건 현실에 있는 그 명암 그대로 구현한다고 해서 그게 예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미적인 부분을 좀 변형시켜서 만들 때 명암도 많이 생략을 하고 좀 변형을 주고 그러거든요, 판타지스럽게.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 명암을 빼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저는 선을 그냥 그려요. 그러니까 딱히 선이 없다는 인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네. 필요하면 넣고 필요 없는 부분이 보통 대부분이니까 그런 명암들을 챙겨주면 필요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빼고 약간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이제 한번 심도 있게 파야 이런 구조를 아니까 그런 건데, 아직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이 부분만 알고 시작을 하시면은 좀 더 잘 무태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샤리님의 색감 공부법이 궁금합니다. 색감을 작업할 때도 자료 보통 많이 찾잖아요. 네, 그렇죠. 컬러 자료를.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 취향이 많이 드러나요. 저의 취향은